주비 트레인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트캡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쫑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풀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정상근 기자. 네. 그 시작 전에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5당 대표 오찬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렇게 5당의 대표가 참석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후속 조치를 설명하는 자리였는데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122분간 오찬 회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며 안보 평화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백신, 기후변화 등 이 전 분야에 걸쳐서 협력의 폭과 깊이가 확대가 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면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찬회동이니까 점심을 같이 먹었겠네요. 네네. 메뉴는 뭐예요? 메뉴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까? 네네. 네. 자, 지금부터 쇼미더뉴스 시작을 해보자고요. 배 소장님, 네. 첫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거예요? 자영업자 손실보상 이번에는 될까요? 네. 자, 이 국회에서 조금 진척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국회에서는 오랜만에 여야가 협력과 또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 적용입니다. 우리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형태로 선별지원금 형태로 지원된 바가 있었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충분하지 않았다. 가장 힘든 업종이 자영업자 또 영업 제한, 영업 금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급 적용을 해서 좀 손실보상을 보완해 주자, 도와주자 이렇게 초당적 결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관련 회의를 이제 입법 청문회를 하는 현장에서 이 관련 부처인 기재부, 중소기업부가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배 소장님 말이에요. 어제 MBC 라디오에서 산업재 사망사고 관련 소식 간결하고 핵심 있게 아주 청취 잘했어요. 네네. MBC 가서는 아주 간결하게 하나 봐요. 다들 저를 환영해 주시는 이유가 이 MBC가 최일구 앵커의 고향이거든요. 친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갔는데 마치 분신이 온 듯이 환영을 또 해주시고. 자, 정상 기자, 그동안 말만 무성했지 실제로 입법이 안 돼갖고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실망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약속했던 것이 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을 5월 안에 마무리 짓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달 안에 끝내야 되는 건데 이달 안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 올해 초부터 나와서 이 발의가 된 게 지난 2월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분들은 좀 기대를 거듭했고 또 여당에서 손실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 만큼 은행 대출을 받거나 또 카드빚을 내서 좀 근근히 버텨온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입장에서 정말 피말리는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자영업자분들은 이 손실보상을 100%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일부 손실보상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20조 원,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재정 건전성으로는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이 국가가 빚을 안 지겠다고 이 개인이 그 빚을 떠안고 있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기재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 여론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업종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국민 여론도 나눠지는데 기재부는 이렇습니다. 형평성, 이게 형평성 안 된다. 왜냐하면 다른 업종도 힘들었는데 자영업이 힘든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자영업 손실보상만 소급 적용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중복 지원, 충분히 재난지원금 형태로 손실보상을 하지 않았냐. 그다음에 이제 집행상의 문제죠. 왜냐하면 어디 쪽이 더 많이 손실을 입었는지 가려내기가 참 쉽지 않다. 그래서 기재부 관련 담당자는
소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행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입장을 대변했는데요. 소상공인과 비상공인의 형평성, 또 집합 제한과 영업 금지 업종과 일반 업종의 문제. 일반 업종도 힘들다. 또 영세 소상공인과 규모가 큰 소상공인들의 형평성 문제. 어떤 소상공인들은 돈을 더 벌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부는 실제 손실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해온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극구 반발을 하고 있는, 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참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네. 근데 중기부에서는 자영업자들이 손실액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받았다 이런 문건을 만들었다면서요? 네, 아까 배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 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자료라는 걸 이제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6조 1천억 원이어서 이 손실 추정 액수인 3조 3천억 원보다 많다 이렇게 정부가 잠정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가 생각해보면 좀 너무 황당한데, 그러니까 그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 그 집합금지된 자영업자분들께 이 몇 개월에 한 번씩인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이렇게 준 게 다인데 네. 손실보상이 다 됐다는 게 잘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정부가 매출액이 아니라 그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놓고 이 코로나 발생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기 때문에 이 인건비나 임대료 같은 고정 지출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그 임대료가 뭐 매출이 안 나와도 지급해야 되는 그렇죠. 돈인데 이 비용을 이제 은행 계산하지 대출까지 않고 받아가면서 임대료 내지 않습니까? 네, 추산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실액이 대폭 줄어드는 지금 착시를 일으키고 네.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게 좀 시각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을 하실 텐데 코로나 국면 이전부터 자영업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말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프니까 자영업이다 그랬고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도 아직까지 착한 임대료가,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85%까지 임대료를 낮춘 그런 임대업자에게는 이 재산세의 혜택을 준답니다.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걸 좀 네. 전국적으로 더 실시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걸 코로나 국면 볼 것이 아니라 자영업이 힘들어도 너무 힘듭니다.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직접 제주도 가서 좀 살펴보신 거예요? 아니 그 신문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쇼미더뉴스 뭐 보여줄 거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부터 이틀 동안이죠. 네, 경선 예비 경선 여론조사 돌입했어요. 그렇습니다. 9명의 후보자 중에서 이제 5명이 가려지게 되는데 민호 당호입니다. 그러니까 민심 5%, 당심 50%. 민호 당호. 민호 당호. 아, 그렇게 항상 외우시나 봐요. 네네. 그다음에 본심은 당칠 민삼. 당칠 민삼이 됩니다. 이 헷갈려서 제대로 외워집니까? 저는 외워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어요. 뭐 간결하게 외울 수는 있겠네요. 우리 청취자분들 저보다 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민호 당호로 이제 된다는 거고. 네. 이 금요일 날 언제죠? 내일 발표되는 거죠? 목요일이죠. 내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5명 컷오프 되는데 정상 기자 어떻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지금 뭐 컷오프에서는 이 국민 여론조사가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다. 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 일단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있고, 그리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 이렇게 3명은 좀 확실히 들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나머지 있습니다. 둘은? 관건이 이제 4등, 5등인데 네. 이 김웅 의원이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이 일반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이 당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만 대상으로 그 포함을 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좀 인기가 좋은 이 초선 의원들이 들어가긴 어렵다 뭐 이런 분석도 한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2명 중에 이 홍문표 의원이 포함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분석이 있고요. 이 마지막 한 자리를 이 조경태 의원 아니면은 뭐 김웅 의원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가봐야 되겠죠, 그죠? 네네. 근데 친이계가 주호영 의원을 지원한다는 문건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문건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어떤 문건이냐면 긴급 중앙 임원회의 결과 이 문건이 이제 지방 조직에까지도 하달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문건을 돌린 단체가 어디냐면 국민통합연대,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하는 조직이죠? 이게 예친 이계 조직입니다. 옛날 옛날 친이계 구친이계 조직이다. 예. 또 구비박계 이 조직이니까 MB계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러네요. MB계에서 주호영 당대표로 밀어주자 이런 내용의 이제 문건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당대표로는 주호영을 밀자, 최고위원으로는 배현진 의원 그리고 정미경 전 의원을 밀어주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국민통합연대에서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이고 공식 문건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재호 전 의원이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네. 네. 자, 이준석 후보나 이 신진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SNS에 관련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후보들이 척결해야 할 구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뭐 막판에 개파주의에 몰두하는 것 같은데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헤쳐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김웅 의원은 이 더 이상 개파 정치가 없다고 역설을 했는데 정작 개파 정치는 따로 있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또 김은혜 의원도 이 미래로 가자면서 낡은 편가르기 그리고 갈라치기 정치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대표는 네. 또 오히려 또 신진 세력이 개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서로 물고 물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워낙 여론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지금 빅데이터 상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한 언급량이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 두세 배가 많다고 그래요. 이제 빅데이터 네, 돌려보니까 빅데이터상을 보면 이건 빅데이터상에서 치킨, 피자, 김치보다 더 많으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보다도 오히려 지금 양강 구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도 언급량이 뭐 두세 배 된다. 예. 이렇게 되면 이준석 돌풍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 원내대표까지도 역임했지만 경계를 하게 되거든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김웅 의원이 사실은 개파예요. 누구 개파? 유승민 전 대표. 이 사람들이 다 유승민 키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개파 정치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두 번째는 영입.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 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합당이에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이거 합당되겠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유, 개파, 영입, 합당 면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적임자가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지지? 나경원을 지지해달라. 예. 이런 정치적 포석으로 보입니다. 역시 뭐 여론조사 빅데이터 전문가다운 분석이었습니다. 예. 청포도 사탕 하나 드릴게요. 네네. 하나만 주시나요? 네, 하나만 주십시오. 네. 어제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TBS 김어준 뉴스공장 인터뷰를 하다가 이제 장유유서 이 워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발언이 나왔는데 네네. 오늘 또 정 전 총리가 김어준 뉴스공장에 전화로 연결해서 이거 해명을 했더라고요. 네, 뭐 정치권에서 이 정세균 전 총리의 이 장유유서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그 전말을 좀 간결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어저께 어떻게 됐고 오늘은 어떻게 된 거고? 네, 이 정세균 총리가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의 대표 선거에서 그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이 여론조사 1위에 오른 것이 큰 변화고 또 그런 변화는 긍정적인데 다만 이 보수 정당의 특성상 이 장유유서 같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대선 관리를 하게 되면 좀 어려울 거 아니겠는가 좀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장유유서라는 말이 주목이 되면서 뭐 이른바 이제 뭐 그 꼰대 발언을 했다 뭐 이런 비판이 나왔었는데 오늘 이 정세균 전 총리가 다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그러니까 이 취지의 발언의 취지를 간과하고 이 특정 단어만 부각해서 오해를 증폭시켰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힌 거예요. 장유유서를 지켜야 한다 그런 소리가 한 게 아니다. 내가 어저께 그런 문화가 보수 정당에 있어서 이준석 최고가 좀 어려울 것 같다. 젊은 후보가 제1야당인 보수정당 대표 선거에서 여론조사에 이른 것은 1위에 오른 거는 큰 변화고 그런 변화가 긍정적이라는 평가였다. 이렇게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또
재차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표현을 좀 쉽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장유유선 말고 네, 그냥 이준석은 정치돌이다. 정치 네. 아이돌. 그랬죠. 이랬더라면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세균 총리 이야기는 이인 것 같아요. 언론이 장유 유서 요 부분만 거두절미 보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네. 정상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정 전 총리의 장유 유서 발언 오해 소지는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뭐 저는 그 정세균 전 총리의 발언이 이 장유서가 중요하다 뭐 이런 발언은 아니었다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그 한국 정치의 문화상 그러니까 그 보수 정당의 문화상 좀 어렵지 않겠느냐 좀 이런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할게나 대한 것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정상근 시사전문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쇼미더뉴스 뭡니까? 자녀 백신 접종 예약입니다. 예. 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잘만 되면 7월 달부터는 말이에요. 네. 그 공원이나 등산 갔을 때 마스크 안 껴도 돼. 야외. 제가 6월 11일 날 예방 접종 돼 있거든요. 1차 접종만 해도 이런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6월 11일 날요. 예, 6월 11일. 유월이 아니고 6월 11일. 그날은 제가 대신 진행을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오전에 맞고 바로 올 거예요. 네. 예. 자, 오늘 자녀 백신 접종 이야기인데 오늘 또 이제 확진자가 또 700명대로 올라갔어요. 네, 이게 월요일, 화요일은 또 주말 현상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사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일이 중요한데 오늘이 수요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요일도 7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두 번째로는 또 이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울산도 그렇고 인근의 부산까지 이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 확진자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빨리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이 정부가 이제 아까 제가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센티브 안을 발표했죠. 네,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단계로 매우 중요한데요. 이 7월 7월이 중요합니까? 7월 중요합니다. 밑줄 몇 개 쳐야 돼 그러면. 밑줄 31개. 왜요? 31일까지 있으니까요. 7월은. 계속하세요. 네. 아니 좋은데요. 이 7월부터 이 백신을 1차 접종이라도 한 분은 그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이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인원 제한에서 이제 적용해서 배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접종을 모두 완료한 분들은 뭐 사적 모임뿐만 아니라 뭐 결혼식장 같은 이 다중이용시설마다 정해진 인원 제한이 있는데 99명. 네, 여기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99명이 딱 찼어. 근데 저 같은 사람이 1차 예방 접종했는데 7월 달에 결혼식장을 갔어. 네. 네. 99명 넘으니까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1차 접종 딱 확인서를 내면 통과. 네, 그런 셈이죠. 네. 그리고 이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도 제외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국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이는 9월 말 이후가 되면 네. 이 방역 기준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9월. 야, 자, 일단 70%가 좀 돼야 될 거고 9월 하면은 이제 5월 다 됐고요. 6, 네. 7, 8 세 달 남았네. 그렇습니다. 야. 9월 한여름만 좀 말이니까. 어떻게 버텨내면 네네. 두 분은 접종 예약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뭐 깜깜무소식이죠. 아니 근데 그래서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녀 백신 오, 요거 포털 검색하면은 그 정보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네, 사실 지금도 이제 자녀 백신이 있는 경우에는 순서가 아니어도 맞을 수가 있는데요. 이 앞으로 이 자녀 백신이 어디에 있는지 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네이버는 네이버 앱 그리고 네이버 지도 앱 그리고 네이버 웹에서 자녀 백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찾아볼 수 있고 네. 이 카카오도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이죠. 이 다음도 마찬가지인데 이 카카오톡으로도 이 하단에 이제 샵 탭이 있습니다. 이 샵 탭을 눌러서 이 자녀 백신 페이지를 선택을 하시면 네. 자녀 백신을 정 기자님, 확인하고 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니죠. 오늘부터 되는 건 아니죠. 네, 내일 오후 1시부터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됩니다. 내일 오후 1시부터. 네네. 제가 지금 네이버에 네. 휴대폰을 해보니까 네. 자녀 백신 딱 입력하니까 여러 가지 관련 검색어들이 등장을 하네요. 예. 당장 좀 확인하시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저는 안 돼요. 이미 네. 6월 11일 예약을 했기 때문에 예약한 사람은 안 된다니까. 아, 그 두 분은 이 방송 저 방송 많이 또 돌아다니고 그러시니까 네. 내일 1시부터 자녀 백신 이거 검색해가지고 네, 네. 빨리빨리 예방 접종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황윤희 청취자께서 백신 접종하러 갈 때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청취자분들도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란다.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됩니다. 경험자신가 봐. 0512님, 병원에서 맞는 자녀 백신은 돈이 드나요? 안 들죠? 돈 안 듭니다. 돈 안 들 거예요. 다 무료 무료 접종입니다. 아닙니까? 무료죠. 그죠? 네, 예. 무료죠. 예. 알겠습니다. 자,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안을 내놨습니다. 이게 몇 월부터 가능할까요? 힌트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환독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수딩 젤, 선크림을, 주식회사 홍진경에서 전 세트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은 과자 화성당 제거해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한총무는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 선사하는 타르트 면과 카페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자연성분 화장품 라피네제이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